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 자체만 갖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도대체 MBTI를 해가지고 뭘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맨날 궁합이나 보고 맞니 안 맞니 이런 거나 보고 너가 잘못됐니 너는 이런 놈이니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이제 이해를 하자 이런 거고요. 그걸 알았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제목은 그림자인데 그림자 전에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외부 세계하고 소통하는 게 자아고요. 이 자아는 그냥 소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써야 돼요? 가면을 쓰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가 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생겨요. 성공하면 성공한 감정, 실패하면 실패한 감정이 생겨서 잘 못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면은 콤플렉스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림자까지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밖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방치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잡아가면서 이 안까지 가보겠다.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예요.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깨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강의만 해가지고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거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인데 가면이에요. 가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항상 밖에는 웃고 있고 안에는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려요.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이 가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미술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뭐냐면은 나의 진정한 얼굴은 아닌데 내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랑 생활을 하면은 아들이나 딸로서 생활을 하는 거고, 남편하고 만나면 아내로서 이렇게 만나주는 대상이 바뀌면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벗으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벗어라 하는 메시지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은 다원주의가 되는 거야. 해방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뭐 이런 메시지거든요. 계속 가면을 벗어라라는 게. 가면을 벗고 나면 뭐죠? 그거는 없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면으로 인식을 하고 외부 소통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내가 골라 쓰면서 내가 지금 아들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로서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회사에 갔을 때는 내가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하는 일이 이런 거지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걸 알아라는 거죠.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내 직급에 관한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사업이면 사업에 관한 관계, 친구면 또 친구에 관한 관계. 쓸 가면들이 많은데 뭐만 요즘에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러니까 이게 나야. 그거 받아줘 이런 거지.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진정한 내 자신과 내 자아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올 때 뭘로 다가와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역할로서 다가오는 거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이 강의로서 강사로서 다가오는 거지 제가 친구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강사의 가면을 쓰고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또 학생으로서의 가면을 여기서 쓰는 거죠. 나는 집에서는 엄마일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는 나는 학생의 가면을 쓰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역할에 대한 가면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게 목표인데 자꾸 뭘로 가냐면은 나는 나야. 나를 나로 대해줘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고립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을 바라봐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요. 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갖고 들어가냐면 온라인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캐릭터가 다 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온라인 게임 중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임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면 그냥 지금 나의 탈출구고 해방구지 그게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냥 감정의 해방구 정도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면은 내 안 좋은 감정의 쓰레기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처리 못하는 감정을 다른 데서 처리하는 그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진정한 나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행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AI도 결국엔 그런 거.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GTP 같은 경우도 GTP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GTP가 다 정보를 주는데 그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검증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AI나 로봇들이 뭐가 되냐면은 내 감정을 읽어서 미리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걸 원할 텐데 하는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AI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가지고 분석하는 거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기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의성까지도 뭐 AI가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예측 가능한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하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니? 그럼 몰라요. 이 주식의 추이를 얘기해줘? 그럼 얘기해줘.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요. 근데 그 예측을 누구만 해? 인간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인격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MBTI인데 저 사람은 좀 더 부드럽고 잘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딱딱하고 되게 어렵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나의 페르소나를 잘 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엄마로서의 페르소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아들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는 엄마로서의 페르소나를 지켜야지 자꾸 선생의 페르소나를 쓰고 학원 선생의 페르소나를 쓰고 옆집 아저씨 페르소나를 쓰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가 엄마에 대한 혼동이 와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엄마로서의 가면을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라 하는 것은 다양한 가면을 잘 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연기력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공주 역할도 했다가 어떨 때는 무수리 역할도 해야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그러지. 우리가 되게 이쁜 연예인들 보러 왜 연기력이 안 된다 그래?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걔는 이쁘니까 그거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로서의 가면도 써야 되지만 뭐 아내로서의 가면도 잘 써야 되고 딸로서의 가면도 써야 되고 직장인으로서의 가면도 써줘야 되고 친구도 다양하죠. 위로하는 친구로서 아니면 조언하는 친구로서 각 다양한 관계가 생기는데 그 관계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을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 강의한 거를 들어보시면 뭐라고 제가 해드렸냐면은 홈스쿨링 할 때 또래 집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또래 집단을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홈스쿨링 하면은 그냥 기계적인 그 학습은 잘 될 수 있는데 관계 형성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아무리 쓰잘데기 없고 공교육이 다 무너져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그 또래 집단 안에서 20, 30명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그 관계를 배워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되게 이기적이어도 가서 왕따도 당해보고 욕도 먹어봐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 안에서 엄마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건드려.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해 그러면 가서 엄마가 해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때는 해결을 받지만은 근본적인 그 아이의 그 왕따 기질은 갖고 있다고요. 안 본다고. 우리 아이의 문제점은 안 보고 환경의 문제만 해결하니까 그 아이는 딴 데 가도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생활한다고. 물론 진짜 나쁜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해결을 해 나가면서 관심으로 가져가야 되고 아이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모두가 같이 하는 거지. 그냥 그 문제점만 해결해주고 나는 또 이거 해결했으니까 이제 또 회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로서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서 선생 대신 내가 해결하고 교장 선생님 대신 해결하면 그거는 내가 가면을 잘못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쓰러져 있는 감정을 같이 일으켜주는 게 엄마지 그걸 가지고 교장 선생님 멱살 잡고 뒤집어 엎어놓는 게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 원인은 학교가 잘못됐을지라도 좀 세워주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홈스쿨링에서 가장 문제는 부모는 친구의 페르소나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면을 써야 되는데 선생의 가면을 쓰고 숙제 했니 안 했니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저 가면이 아닌데 어느 날 똑같은 사람이 다른 가면 쓰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엄마로 인식할까요? 선생으로 인식할까요? 그러니까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아이는 미숙하잖아. 이 가면 썼다가 저 가면 썼다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기회를 엄마가 너 이거 써. 오늘은 1번 쓰고 가. 내일은 2번 쓰고 가. 그러면 얘는 그냥 쓰는 연습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가면을 써야 되는지에 관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학교를 그러니까 자꾸 기능으로 봐서 그래요. 학교에서 국영수로 가르친다라는 기능으로 보니까 자꾸 그거를 대신 홈스쿨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에서 또래 집단의 그 해결 관계력이라고 보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책에서도 학교 교육의 문제는 그 또래 집단에서의 그 관계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게 나오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훌륭하다는 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잘 맞는 거를 쓰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진짜 성격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부캐의 세계.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가면 쓰는 이 재미를 보는 거거든. 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현상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의 캐릭터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캐릭터의 연기를 못하는 거죠. 그 가면을 쓰고 거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걸 못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예술비만 겹치면 네. 그 조직 내에서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 한 명이 얼른 눈치채고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바꾸든지 나가든지 하면 되죠. 운동할 때도요. 나보다 상위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마주할 때는 최대한 방해만 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손흥민이 왔어. 그러면은 얘 공을 뺏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는 길목만 좀 이렇게 막아가면서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좀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은 얘를 충분히 괴롭힌 게 되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상대방의 캐릭터의 특징을 모르니까 내가 난 잘 뺏을 수 있어가 되고 나서 이제 그냥 뺏으러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손흥민 같은 애들 못 뺐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얘는 뺏으면 안 되고 그냥 막아야겠구나. 얘가 슛을 하더라도 골키퍼가 좀 막기 쉽게끔만 여기서 앞에서 깔짝깔짝 거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캐릭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내 캐릭터로만 자꾸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서는 그렇게 실력으로 나오지만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더 주도를 잘해. 근데 내가 더 주도를 하고 싶지만 이 모임에서 있으려면 그냥 쟤한테 맡기고 난 그냥 보조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겠구나.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낄낄빨빨 잘하려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그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 유연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아 찾는 거 중요한데 내 자아를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가면을 써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리고 화장하고 댕겨야 돼. 가면이 분리되는 거는 필요해요. 이거는 가면이고 이거는 내 피부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내 민낯으로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는 아니라니까. 그거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본인이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언제 누구한테 보여주면 이게 나와?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민낯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냐면은 종교로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만 가야 돼. 하나님은 괜찮잖아. 그래서 그 종교로 갖고 가서 그게 해결이 되는 사람이 이게 잘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다니면 불편하잖아. 상대방이 볼 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 탔는데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나 젊은 여자들은라도 어린 아이라도 그냥 멀거벗고 다니면은 되게 우리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성격도. 그 성격이 민낯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야. 이런 걸 정말 배워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오늘 이 페르소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겁니다. 가면인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가면 얘기하면 다 공감하고 알아. 근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그거가 지금 사회의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다 뻘고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좋냐고. 그러니까 쟤 벗은 거는 자꾸 하는 거야. 쟤 벗은 건 쟤 벗은 거는 그리고 나 벗은 거는 몰라. 그리고 다 뻘고 벗고 다니는 거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의 민낯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자한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입을 때는 수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입고 수영장에 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수영하기 편한 옷 입고 조금 이렇게 노출이 돼도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으로만 생각하니까 가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천조가리라도 거치고 다녀야 우리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내 자아를 데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같이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가 아파.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지. 그러는 거를 통해서 이제 자아 노출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진정한 친구가 누구다. 너랑은 내가 목욕탕에 가서 내 뻘거벗은 몸을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뭐 드러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있는 사람한테 내 자아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도 목욕탕 같이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내 민낯을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절이고요. 아, 그걸 예절로.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민낯을 드러내봐. 그러니까 난 여자가 좋은데 나 여자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찍지만 제가 아무리 찍어도 구독자가 그렇게 쉽게 안 늘어요. 근데 조금 이쁘고 좀 괜찮은 여자애들, 젊은 애들이 그냥 책만 펴놓고 공부만 해도 구독자가 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자로 사는 게 편해요? 여자로 사는 게 편해요? 여자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 내 자아를 내가 지금 여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자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래 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재단하지 마 이런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PC주의란 말이야. 요즘에 인어공주 보시라니까. 인어공주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게 그 역할에 어울리냐 이거야.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그거를 안 어울린다고 하는 순간 막 어떻게 편견이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즈니가 작정을 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건가.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여튼 좀 그래요. 요즘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인어공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뭐 나와요? 백설공주. 그래요? 백설공주가 스노우 화이트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화이트가 뭐예요? 화이트가 뭐야? 백인. 좀 거무잡잡한 애로 나와. 그리고 백설공주는 거울하잖아. 그럼 거울이 뭘 판단해줘? 미모인데 왕비가 더 이쁘다니까? 왕비가 원더우먼. 한번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그게 자꾸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민낯인지 모르고 벌거벗은 몸인지 모르고 자꾸 드러내놓고는 나를 인정해줘야 사회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교복이 예전에는 이런 교복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교복이야.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교복 자유화 있었잖아. 맞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됐어요. 다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개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운 나라예요. 저는 가면을 잘 못 쓴 나라예요. 아, 그리고 애들이 너무 심하게 몸도 크고 이래서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뭐예요? 개성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 18세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러면은 만 18세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그러면은 어제는 괜찮고 어제는 안 되고 오늘은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있는데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사회 통념이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지 애들한테 너는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거를 어기고서라도 난 이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책임을 져야 돼. 정학을 당하든 뭐 퇴학을 당하든 그거는 그 아이의 책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주면서 대신 처벌받을 건 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예비군만 입으면 딱 군인이 되죠. 되게 뭐 의사면 뭐 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뭐 부장님이면 뭐해. 어차피 예비군 들어가면 똑같아. 그 다음에 애들 교복 자유라 해도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이제 막 계급까지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교복 자유라를 해도 결국에는 이런 거로 입는다니까. 지금 여기 때도 애들이 뭐 갖고 다녀요? 이렇게 입었지만 결국엔 가방은 다 나이키고 신발도 다 나이키고 브랜드로 통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페르소나의 미숙함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